지난달 13일 밤 광주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다. 70세 노모가 큰아들 집 문 앞에서 1시간 동안이나 방치됐던 것입니다. 몸 거동하지 못하고 거의 실신 상태로 있기 때문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의지해야 했던 할머니. 그날 밤 할머니는 결국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환자 발생 신고로 접수받은 119 구급대는 사건 현장으로 즉시 달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바닥에 방치됐던 할머니에게 쇼크가 일어났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119 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어때요? 눈 좀 떠보세요.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지금? 허리가 아프세요? 처음 갔을 때 할머니가 맨 바닥에 누워 있었고요. 그다음 맨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주위에 옷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장시간 동안 누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허리가 아프시다고.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할머니가 응급실로 이송되는 시간은 밤 11시경.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 앉아있을 수도 없었지만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주사 한번 맞으려고 나는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으셔야 돼, 계속. 그날 밤 할머니는 낯선 이곳에서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희가 인계 받기로는 행렬을 처리했다 그랬었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없으니까 연고가 없고 그냥 경찰서 다루기 힘드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통 행렬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행여자로 처리될 뻔했던 할머니. 그러나 할머니에겐 장성한 아들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수고하십니다. 여기 저 204호집 할머니를 좀 모시고 왔거든요. 몸이 좀 불편하신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204호요? 예. 40대 남자의 부탁을 받았던 아파트 경비원은 먼저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고 나가갖고 보니까 가 불이 켜졌길래 그분한테 아주머니가 있으면 그분보다 모시가라고 했죠. 우리가 모시 들어가 뭐 있겠냐 그래갖고 그분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누구세요? 네, 저 경비실에서 왔습니다. 이 집 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는 이 집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데요. 그냥 젊은 사람 목소리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 집에 손님 되어 온 사람이지 지인은 없다. 저 할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집안에 빨리 눕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신랑이 하기를 10여 분. 그러나 집안에 있던 남자는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이거 어쩌나 이거? 아저씨, 예. 1302호 키 좀 주세요. 아,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도 더 이상 못 기다리겠고 문은 열지 않고 경찰을 부르는 게 어떨까요?
경찰이요? 아, 경찰을 부르면은 설마 문 안 열겠어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던 40대 남자는 할머니를 업고 무작정 큰아들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경찰서죠? 저 아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 위에 계시죠? 경찰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열어주겠죠. 예? 경비 아저씨가 딱 앞에서 막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 할머니를 그 데려다 주란 사람한테 모셔다 주든가, 그래갖고 나중에라도 다시 와서 모셔가든가 그래야지. 여기 나도 가면 되겠냐? 마시고 아니 기다려. 아니 이 사람아 이거 할머니 저렇게 보면 어떻게 이 사람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사람이야 이 사람? 에? 아니 못 가 아휴 저런 못들은 다 있나 그냥 저거 이 사람이 이따가는 뒤로 빠꾸를 후진을 해갖고는 그냥 그대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막 차가 나가면서 연예인 들어오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신고한 사람인데요 조금만 좀 일찍 좀 오시지 금방 도망가세요 금방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할머니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아파트 복도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여기 계세요? 집에 벽에 있더만 벽에 피도 없는 벽에를 딱 해갖고 할머니가 그 바닥에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누워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큰아들 집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릴 줄 몰랐고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밖에 와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그 초인종 누르고 문을 막 두드려다 보고 이거 뭡니까 경비실에서 인터폰 있지 않습니까? 인터폰도 해보고 그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도 해보고 안 돼요. 아이고 불도 꺼버렸다니까요. 할머니를 더 이상 차가운 바닥에 방치할 수 없었던 경찰. 결국 119 구급대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큰아들 집 현관문 앞에서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1시간이나 방치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의문, 집안에 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다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할머니의 큰아들 집. 확인 결과 큰아들은 현재 직장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이 집에는 큰며느리와 아이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특종사건 파일 제작팀은 어렵게 큰며느리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계세요? 집에 안 계셨다면서요, 그날? 네? 저녁 늦게 들어오셨다고요? 집안은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모두가 그렇게 했다면서요.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예. 있어도 안 열어줬다고. 예. 우리 조카가 있었잖아요. 예. 조카가 무슨 알겠어요. 예. 아무나 뭐 그만다고 그걸 열어줬어요. 누구세요? 그녀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던 조카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시거든요. 밖에.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그녀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집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던 큰며느리. 그런데 그녀는 왜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주기는 나쁘니까 어머니가 어머니가 오시는지 안 열어줬어요. 어머니가 오신지 몰랐으니까 안 열어줬죠.
그러나 그 당시는 경찰과 119 대원들까지 현관 문 앞에 와 있었던 상황. 이렇게 그 초인종을 10여 분간 누르고 또 어머니 모시고 왔다고 큰 소리로 그렇게 계속 한 10여 분간이 이 고함을 쳐대고 또 문도 두드리고 이런 상태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온지 몰랐다면 좀. 그렇다면 며느리에겐 피하고 싶었던 어떤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큰 며느리는 그날 넷째 시동생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넷째가 왔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그리고 있잖아요. 애기들도 있는데 나도 모를까 봐 안 열어줬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나버렸습니다. 할머니를 아파트 바닥에 눕혀놓고 도망치듯 가버린 이 40대 남자. 경찰은 먼저 이 남자의 정체를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후송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차 넘버를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셋째 아들 그 차더라고 그 말입니다. 저기 그 차가 그 싣고 왔던 차가 운전자가 셋째 아들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특종사건 파일 제작팀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셋째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이것도 시골에서 계시를 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냥집으로 그 가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내 사무실에 오셔갖고 나도 없는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예? 어떻게 오셨냐고? 넷째 아들과 함께 전남 영암에서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나주에 셋째 아들 사무실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볼게 이제 나이 좀 주시고 이렇게 그냥집으로 가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사표를 여기서 이렇게 정확한 인계를 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 우리 직원이 전에도 많이 집에도 모셔드리고 이렇게 그 자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몇 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나 큰아들 집에서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직원은 셋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어디가 신고 누구한테 신고하는 경찰관 오면은 경찰관 오면 문 열어줄 거 아니냐 문 열게 하고. 할머니를 문 앞에 내려놓고 오라고 시킨 사람은 셋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긴 여정 끝에 큰아들 집 앞까지 왔던 할머니.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문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혹시 확인 전화 같은 거 안 해보셨습니까? 큰댁으로? 큰댁으로요? 나는 전화가 올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밤이 늦었는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날은 안 되고 그 다음 날이나 할머니의 고향인 전남 영암. 이곳에서 넷째 아들과 지내시던 할머니가 어떻게 광주로 가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할머니의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방문했을 당시 넷째 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요거 좀 데려내고 오면 따뜻도 못 하실게 이제 내가 계실 때 밖에 어디 가신지 몰라. 혼자 사시는 지 얼마 되신 거예요? 한 10여 년, 10여 년 넘었어. 12년 넘었지. 1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고향집을 지켜오신 할머니. 그런데 1년 전 교통사고로 몸을 다치고 간 경화까지 겹치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사업에 실패했던 넷째 아들이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게 됐던 것입니다. 넷째 아들 입장에서도 사실 좀 거동도 못 하시고 그런데 사실 그 대소변도 잘 못 혼자 해결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참 그런 일도 다 이렇게 좀 한 1년 가까이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일정한 수입이 없던 넷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데 들어가는 생활비였습니다. 큰형님이 네가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면은 내가 고향에 있는 그 망부죠, 돌아가신 아버님 선친 그 유산인 그 땅이 조금 있어요. 그 땅을 좀 주겠다.
너 앞으로 이전을 해주겠다. 그리고 땅이 이전되기 전에는 그 어머니를 모시는 생활비 일체를 내가 그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는가 봐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불만을 갖게 됐던 넷째 아들. 결국 그가 생각한 것은 어머니를 형제들에게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뒤에 택시 뒷좌석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베개를 일단 이렇게 비게 하시고 뭐 옷까지 몇 가지 하고 돈도 한 5만 원 정도 드렸다 하더라고. 용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셋째 이제 형에게 보냈는데 셋째 형이 이제 사무실로 그 어머니를 그 택시 운전자가 그 모시고 갔는가 봐요. 넷째 아들은 영암과 가까이에 있는 나주 셋째 형의 사무실로 어머니를 무작정 보냈던 것입니다. 다 왔어요. 셋째 아들은 그렇게 오신 어머니를 다시 광주 큰형집으로 보냈습니다.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그거 참 이상하네. 응? 이 집이 말해요. 큰아들네요. 큰아들네. 이 집이 큰아들네. 이상하네. 너무나 고단한 하루를 보냈던 할머니. 할머니를 힘들게 한 것은 지친 몸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그날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여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할머니 왜 큰아들 집에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준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눈물이 글썽글썽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나 죽으라는 값어. 자 그러시더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참 저희들도 딱하고. 할머니는 다음 날 정오가 지나도록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한 오후 2시경 그 정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였었어요. 몇째 아들이셨나요? 그때 둘째 아드님이랑 계셨어요.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할머니를 모시러 온 사람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이 있답니다. 넷째 아들이.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파출소에 와가지고. 그런데 나는 큰 형님한테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 셋째 형님이 책임져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큰며느리와 형제들은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며느리와 셋째 아들은 존속 유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 취재 당시 병원에서 퇴원한 할머니는 셋째 아들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들도 걱정 말고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수고적으로 착한 것이면 남의 집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먹고 살기 바빠도 관심을 더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행정한테 다 잘하기를 의논했고요. 2000년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3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해서 노령화 사회의 진입 기준인 7%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중에 혼자 사는 노인이 20.1%, 노인 부부끼리 사는 경우가 21.6%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9월에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빈집에 방치한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있었고요. 이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형제간의 불화가 일자 큰아들이 노모와 함께 동반자살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사건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특정 사건 파일. 다음 주 수요일 6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